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던 고 손기정 선수가 보낸 엽서의 주인이 80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조합원이 공동 소유하고 수익을 함께 나누는 협동조합이 광주에서 늘고 있습니다. 외부의 지원과 내부 자구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남 지역에서 노인과 이륜차 사망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국가사업으로 인식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에너지 기업 500곳을 유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신산업 도시를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에너지 신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에너지밸리가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밸리 사업의 조기 구축이 결과적으로 에너지 신산업의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밸리가 지역 발전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인식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 제정이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1차적으로는 혁신도시특별법과 에너지 신산업 특별법안에 에너지밸리 지원 근거를 관련 조항으로 넣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는 에너지밸리 조성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광주 전남을 핵심 거점 지구로 제주와 충남 등을 기능지구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키우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각 지자체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그 규모를 모은다면, 규모 경제를 실현한다면 충분히 이 에너지 신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초안이 마련되고 나면 올해 9월 말 정기국회 때 발의될 전망입니다. 에너지밸리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자체나 에너지 공공기관의 수장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들이 지난 주말 광주에 이어서 오늘은 전남에서 격돌합니다. 더민주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오후 화순 한의움에서 열리는 전남 지역 대의원 대회에서 호남 민심 회복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자신이 대표가 돼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또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도 누가 적임자인지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저항 시인인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 시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수년 전부터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의 무관심 속에 변화가 없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서시로 유명한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중국 용정의 생가입니다. 백두산 관광길의 필수 코스이자 역사 탐방을 위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윤동주 시인의 생가를 와보니까 윤동주 시인의 생각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런데 생가 앞에는 윤동주 시인이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별석은 지난 2012년 중국이 생가를 복원하면서 세운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중국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조선족으로서 중국에 애국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왜 중국 조선족 시인으로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났어요. 윤동주는 당시 일본의 재판 기록에도 함경북도가 번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중국의 윤동주 시인 국적 왜곡 논란은 이미 4년 전부터 알려졌습니다. 무조건 윤동주의 시만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러한 역사적 그 왜곡이나 진실을 찾아가는, 왜곡을 거치고 진실을 찾아가는 일제치하 독립에 대한 희망을 시로 승화시킨 우리나라 대표 저항시인 윤동주. 국적과 정체성 바로잡기에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1929년 일어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멀리 남미 쿠바에도 알려져서 교민들이 지지대회를 열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전남대 정외과 김재기 교수는 대한인 국민회 북미총회 쿠바 지방회에서 1930년 2월부터 5월까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지지대회를 열고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자료를 발굴했다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쿠바 한인들은 지난 1905년 멕시코로 떠난 1,033명 중 일부가 재이주한 노동 이민자들로 이들 중 상당수가 고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왔습니다. 올해는 고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장기를 달고 시상식에 섰던 손기정 선수의 슬픈 심경을 담은 엽서가 몇 년 전 공개됐었는데 엽서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손기정 엽서의 주인공을 80년 만에 찾아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도 시상대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24살의 조선 청년은 우승 이틀 뒤 고국으로 엽서 한 장을 보냅니다. 받는 사람은 조선 전남 나주의 대정정이라는 마을에 사는 이모 씨. 슬프다. 단 3글자뿐이었지만 손기정 선수의 당시 심경이 절절하게 배어 있습니다. 국경이 없었던, 그래서 아무리 달려도 국경에 닿을 수 없었던 한 식민지 청년의 슬픔과 회한 이런 것들을 같이 담고 있는 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엽서는 몇 년 전 세상에 공개됐지만 손기정 선수가 누구에게 이 엽서를 보낸 것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엽서에서 이름이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광견BC 취재 결과 이 엽서를 받은 주인공은 당시 손기정 선수와 서울 양정고등보통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이순채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림픽 우승 다음 해인 1937년 서울 양정고등보통학교의 졸업 앨범입니다. 그 시절 이 학교에 다녔던 전남 출신 유학생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평북 의주 출신의 손기정 군과 전남 나주 출신의 이순채 군은 세상에 둘도 없는 각별한 사이였던 것입니다. 천재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친구였다라는 거로 그 기억을 했고, 북쪽을 가시기 전에 안암동 집에 오셔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순채 선생은 해방을 전후로 월북했다는 사실 외에 생존 여부는 물론 이후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아닌 친구에게 자신의 슬픔을 전했던 올림픽 영웅과 그 아픔을 함께했던 친구는 80년 전 조선에서 만나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윤의 극대화가 우선인 시장 경제와 달리 인간의 삶과 발전을 우위에 두는 경제 활동을 사회적 경제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 경제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공동 소유하고 수익을 공동 배분하는 협동조합이 광주에서 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하루 100명가량이 찾는 우리밀 빵집입니다. 초기 자영업 형태에서 최근 5명이 공동 출자를 통해 협동조합을 결성한 뒤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자본 공동 투자로 규모도 키우고 협업과 결속으로 이익 창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그래서 좀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모아지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이 협동조합도 12명의 목공의 애호가들이 모여 가구도 만들어 팔고 기술 개발도 함께하면서 발전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꾸미기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개인 공방을 여러 명이 다수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바꾸면서 최소 5명 이상이 일자리 창출됐다고 보거든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설립된 지난 2012년 이후 광주에 등록된 협동조합은 550여 개. 인구 만명당 3.74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에 달합니다. 제조와 유통 서비스는 물론 청소나 건축, 공연과 예술 분야까지 웬만한 협동조합은 대부분 결성돼 있습니다. 5명 이상이 모여 신고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세울 수 있어 지역사회에서 유행처럼 설립됐습니다. 일자리가 많지 않은 광주에서 영세 서민들이 노동력과 자본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해 돌파구를 마련해가고 있는 겁니다. 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당연히 지역에 기여하게 될 거고요. 그게 이제 순환 경제 시스템이 그럼으로써 자동으로 완성되는 게 아닌가. 또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는 협동조합의 기본 가치가 광주 공동체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서 광주에서 협동조합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올 들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노인과 이륜차 사망 사고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는 235명으로 지난해 184명보다 51명 줄었지만 노인 사망자는 9명,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4명이 더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장흥과 해남 등 사망사고가 많은 5개 시군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경찰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예방수칙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총장 선출 방식이 이달 말쯤 구성원 총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전남대 교수회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차기 총장 선출 방식과 관련해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해 직선제와 간선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수회 이사회는 또 투표 실행을 평의원회에 위임하기로 함에 따라 구성원 총투표 일정과 방식 등은 오는 19일 열리는 평의원회에서 결정됩니다.